그럼 이제 이 앙상블 모델을 래피드 마이너를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데이터는 우리가 첫 시간에서 했던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요. 이번에는 CSV로 읽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정제를 하고 하는 과정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내장되어 있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래피드 마이너 내에는 머신러닝이나 통계 공부를 할 때 참조할 만한 실습 데이터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CSV를 안 읽어와도 이미 래피드 마이너 내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골프 데이터라든지 또 뭐 타이타닉 승선한 인원들의 생사 여부를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타이타닉에 대한 뭐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나 통계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데이터들은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앙상블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CSV를 읽을 경우에는 데이터 정제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set 롤이라 그래서 이제 타겟 변수를 지정해주고 하는 이제 그 사전 작업들이 필요한데, 샘플로 들어있는,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그런 작업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끌고 와서 아웃을 리절트에다 연결해 놓고 런을 시켜 보시면 이미 레이블까지 지금 다 붙어 있죠. 그래서 set 롤 할 필요 없이 set 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앙상블 실습을 해볼 건데요. 앙상블에서 가장 간단한 사례가 뭐냐면은 보팅입니다. 보팅은 우리가 교재에서 봤듯이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예측을 하게 한 다음 그 예측의 결과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가장 높은, 가장 투표수를 많이 득표를 한 클래스로 예측하는 게 보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앙상블 방법 중에서 제일 간단한 개념이고요. 이것을 래피드 마이너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아이리스의 데이터는 set 롤까지 다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머신러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스플릿 데이터, 훈련용과 검증용 데이터로 일단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절차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플릿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7대3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add 엔트리 두 칸으로 나눠주고요. 0.7, 0.3의 비율로 나눠주고, 나눠준 0.7의 데이터는 훈련,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앙상블을 사용할 거니까 보트라는 오퍼레이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학습이 된 모델이 일로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델이 여기 나오면 apply 모델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apply 모델을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apply 모델 오퍼레이터가 찾아지고요. 이걸 이렇게 여기다 놓으시고 모델을 여기다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플릿 데이터에서 이제 밑에 30% 부분, 이거는 검증용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unlabelled로 일로 연결해 주시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decision tree나 KNN하고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적용을 하는데, 프로세스로 적용하는데, 단지 여기가 이제 보트라는 오퍼레이터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apply 모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는 멀티 클래스죠. 3개의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품종이 있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할 거니까 퍼포먼스 클래시피케이션, 이것을 끌어다가 이쪽에 놔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블을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그 다음에 example, 그 다음에 모델도 한번 보죠. 모델 해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보트, 요 모델을 이제 다시 재정의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보트에 보면은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두 개로 중첩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타코스트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래피드 마이너 오퍼레이터 중에 이렇게 두 개가, 사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는 안에 또 내부에 프로세스가 또 존재한다 그랬죠. 중첩 프로세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각형이 두 개 겹쳐진 프로세스는 내부의 프로세스를 또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이런 빈 화면이 나오고, 이 안에 또 프로세스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보트라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프로세스 다시 들어와서, 보트라는 오퍼레이터 안엔 내부에는 어떤 걸 넣어줘야 되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봤던 요 각각의 모델들, 요 모델들의 프로세스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죠? KNN. 그러면 KNN 모델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K는 5로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KNN인데 두 번째 KNN은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 선을. 그럼 두 번째 KNN이라는 모델은 K를 한 7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KNN 모델하고 밑에 있는 KNN 모델은 이제 다른 겁니다. 위에 거는 K를 5로 해서 수행하는 모델이고, 밑에는 K를 7로 해서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우리가 배운 디시전 트리를 하나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디시전 트리를, 여기 디시전 트리를 놓고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디시전 트리는 디폴트로 그냥 그대로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KNN 모델 두 개, 디시전 트리 하나, 이 세 개의 모델을 돌려서 이 모델의 결과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클래스를 최종 예측 결과로 하는 앙상블 모델을 만든 겁니다. 한번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보트라는 오퍼레이터는 내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내부 안에는 세 개의 모델이 각각 돌아갑니다. KNN 모델, 또 다른 KNN 모델, 그다음에 디시전 트리 모델,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가서 각각의 결과를 예측을 하겠죠. 모델 세 개가. 그랬을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품종을 최종 품종으로 예측하는 앙상블 모델을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한번 런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런을 시켰을 때, 자, 모델에는 우리가 모델 3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3개의 모델이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KNN 모델, 5 nearest, 5개의 K 값, 그러니까 K를 5로 했을 때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를 7로 했을 때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시전 트리 모델. 이 3개의 모델을 가지고 돌렸다. 그랬을 때 결과가 보면은 최종 예측 정확도가 약 97.8% 정도의 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아마 91%, 90% 정도의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데, 이렇게 앙상블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3개의 모델을 엮어서 앙상블로 했더니 90%의 예측 정확도가 약 97.8%, 그러니까 98% 정도의 예측 정확도로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앙상블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단지 그 모델의 결과를 투표로 해서 최종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모델로 예측한 결과보다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앙상블 모델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가 단순하게 보팅을 이용해서 앙상블 하는 것 외에 앙상블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부트스트랩하고 배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개념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트스트래핑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100개밖에 없어요. 이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데, 모델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세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앙상블의 효과를 내는 것이 부트스트랩과 배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트스트래핑이란 것은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랜덤 복원 샘플링.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용하고 테스트용하고 데이터를 스플릿, 분할을 할 때 썼던 개념은 비복원 추출입니다. 비복원 추출이라 하는 것은 한번 사용한 데이터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랜덤하게 어떤 데이터를 추출을 할 때 비복원 추출을 한다는 개념은, 예를 들면은 바구니 안에 1번부터 10번까지 써있는 공이, 구슬이 10개 들어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비복원 추출로 구슬을 3개 추출한다는 것은 바구니 안에 손을 넣어서 아무거나 구슬을 하나 끄집어내고 숫자를 읽고, 그 숫자를 읽은 구슬은 내버려 두고 밖으로 끄집어내고, 다시 손을 집어넣어서 바구니 안에서 공을 하나 꺼내서 숫자를 읽고 다시 밖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다시 바구니 안에서 공을 하나 꺼내서 숫자를 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비복원 추출입니다. 한번 추출해서 읽은 데이터는 다시 바구니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구니 밖에 빼놓는 이런 개념이 비복원 추출이고요.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바구니 안에서 공을 꺼내서 숫자를 읽고 다시 그 공을 바구니 안에 집어넣고 다시 잘 섞은 다음에 다시 공을 꺼내서 읽는, 이런 것이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복원 추출에서는 한번 랜덤하게 끄집어내져서 읽힌 데이터는 다시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읽히는 반면에, 복원 추출로 추출하게 되면 한번 읽힌 데이터도 다시 읽고 다시 데이터셋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읽기 때문에 한번 추출한 데이터도 여러 번 반복해서 추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복원 추출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가 10개, 100개 이렇게 소수가 있더라도 복원 추출로 추출하게 되면 우리가 무한하게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0개의 데이터가 가정을 했을 때 100개의 데이터로 복원 추출로 50개의 데이터만 끄집어내서 한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또 공을 50개를 추출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50개를 추출할 때는 계속 복원 추출입니다. 그래서 공을 한번 읽고 집어넣고 한번 읽고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50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는 한정되어 있지만 100개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이 데이터 세트는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훈련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이, 이걸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부트스트래핑. 그러면 이제 훈련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원래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지만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만든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 한 가지 모델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KNN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100개, 200개, 300개예요. 근데 그 데이터셋은 부트스트래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 다릅니다. 랜덤하게 우리가 복원 추출로 만든 데이터 세트이기 때문에 100개, 200개, 300개 만든 데이터 세트는 전부 다 다른 데이터 세트고, 그걸 가지고 만든 모델은 당연히 다 다른 모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트스트래핑과 이제 배깅이란 개념은 가진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으로 훈련 데이터를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그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드는 게 배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고, 그 모델들을 우리가 아까 앞서 배웠던 보팅 방법처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클래스를 최종 클래스로 예측을 하게끔 하는 이 개념이 부트스트래핑과 배깅의 방법입니다. 자, 이 배깅의 개념을 다시 래피드 마이너로 돌아와서 한번 실습을 통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팅을 했던 그 래피드 마이너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디자인 쪽으로 가서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고, 똑같이 7:3으로 스플릿을 데이터를 했고,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팅으로 했었죠. 이번에는 배깅, 부트스트랩과 배깅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용해서 앙상블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트를 지워주시고,
여기에 이제 배깅이라고 되어 있는 오퍼레이트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깅이라고 타이핑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앙상블에 배깅이란 게 있죠. 이 배깅을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팅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위에 70%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로 연결해 주시고 모델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역시 보시면 배깅도 중첩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요 안에 뭘 넣어줘야 되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부트스트랩 프로는 많은 데이터셋을 만든다 그랬죠. 그 만든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앙상블을 한다 그랬죠. 보팅을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요게 그 들어갈 알고리즘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 우리는 의사결정 나무로 한번 해볼게요. 디시전 트리를 요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팅에서는 요 내부에 여러 개의 모델들을 만들고 그 모델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끔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부트스트랩과 배깅은 그게 아니라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고 알고리즘은 하나예요. 그 하나의 알고리즘을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앙상블을 돌리는 거니까 이 안에는 모델이 알고리즘이 하나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디시전 트리를 디폴트 상태 그냥 그대로 놓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와서 일로 와서 이제 배깅에 대한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이제 써줘야 되겠죠. 배깅에서 우리가 지정해 줄 파라미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샘플 레이쇼하고 몇 번 반복할 건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샘플 레이쇼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스플릿 데이터를 통해서 70% 데이터가 일로 왔죠. 그 데이터, 우리가 받은 데이터의 몇 %를 사용을 해서 부트스트래핑을 할 건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을 하게 되면 여기서 넘어온 70% 데이터, 그것을 모두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90%, 지금 디폴트로는 0.9가 되어 있죠. 0.9라는 의미는 받은 데이터의 90%만을 사용을 해서 부트스트래핑, 반복, 복원 추출로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걸 해주냐면은 앙상블은 여러 개의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는 것이 앙상블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반복을 하면서 10번의 반복, 지금 디폴트로는 이제 10이 들어가 있는데 10번의 반복을 하면서 그 중에서 90%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반복을 할 때마다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받은 데이터의 90%만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또 그 다음 반복을 할 때는 또 랜덤하게 90% 데이터만 또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또 복원 추출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랜덤성이 올라가고 다양성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샘플 레이쇼를 1로 안 하고 보통 0.9 또는 0.8 이런 식으로 받은 데이터 일부분만을 사용을 해서 부트스트래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샘플 레이쇼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여기 아이터레이션은 이제 그 반복수, 그러니까 이 반복 횟수만큼 새로운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20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20개의 데이터 세트는 전부 다 다른 데이터겠죠. 그걸 가지고 요 안에 내부 프로세스, 디시전 트리로 하여금 20개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그러면 모델은 20개의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앙상블, 보팅을 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보자 라는 것이 지금 이 실습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한번 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데이터 세트를 20개 만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0개의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지고 그 20개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한 거죠. 그것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디시전 트리를 한 결과, 자, 데이터 세트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디시전 트리를 같은 파라미터로 돌렸는데도 지금 모델은 전부 다 모양이 지금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20개의 다른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20개의 다른 디시전 트리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최종 퍼포먼스 결과는 어떤가 봤더니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우리가 예전에 한 가지 모델로만 돌렸을 때의 정확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앙상블 모델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한번 파라미터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배깅에 와서 안에 들어가 있는 디시전 트리의 파라미터를 수정해 주셔도 되고, 지금 이걸 수정해 볼게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양한 모델들을 만드는 게 앙상블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0.90%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세트 만들었는데, 아예 이걸 60% 데이터만 사용해서 20개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보게끔 한번 그런 식으로 튜닝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바꾸고 러닝을 했을 때 퍼포먼스가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 튜닝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올릴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아까 그 보팅에서도 한 가지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그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부트스트랩과 배깅을 통해서도 파라미터를 이제 조금 조절해 주니 한 가지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약 91% 정도의 예측 정확도였는데 지금 한 96% 정도의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앙상블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의 다른 알고리즘, 모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팅하고 방금 보신 부트스트랩과 배깅이란 개념들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제 결국 앙상블이라 더 복잡한 앙상블 모델을 우리가 구현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배깅, 부트스트랩과 배깅, 그 다음에 이 배깅 안에 디시전 트리를 넣어서 이렇게 했었죠. 아예 이거를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을 하고 배깅을 하는데 배깅을 디시전 트리로 하는 이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개발해 놓은 게 랜덤 포레스트라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의 앙상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라고요. 자,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깅을 지워버리시고 랜덤 포레스트는 앞서 했던 부트스트랩에 배깅을 할 때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는 것, 이거가 똑같습니다. 단지 그거를 한데 묶어 놨다는 그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에서 랜덤 한 칸 띄고 포레스트라고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 랜덤 포레스트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똑같이 트레인 데이터를 위로 연결해 주시고 모델을 어플라이 모델에다 연결해 주시면은 이 랜덤 포레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트스트랩과 배깅을 한데 모아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말 그대로 랜덤한 포레스트, 숲입니다. 근데 숲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은 디시전 트리, 그 나무를 랜덤하게 많이 만들어서 그 디시전, 많이 모여져 있는 디시전 트리를 앙상블이라는 개념으로 구현해낸 것이, 숲으로 구현해낸 것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개념입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에서 지정해줄 파라미터, 중요한 파라미터는 뭐냐면은 디시전 트리가 많이 모여서 숲을 이룬다 그랬죠. 그 나무의 숫자, 여기 옆에 보시면 넘버 오브 트리라고 되겠죠. 몇 개의 디시전 트리를 만들 거냐 라는 걸 여기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디시전 트리에서 봤던 파라미터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나누는 기준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 있었던 그 게인 레이셔나 뭐 지니 인덱스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깊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어플라이 프루닝을 하게 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리 프루닝이라면 사전 가지치기, 사전에 미리 나무의 크기를 정해놓고 이제 하는 가지치기 방법,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디폴트로 그냥 그대로 놓고, 예, 디폴트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한번 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무의 개수를 몇 개로 했었죠? 100개로 했었죠.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100개의 트리가 여기 모델이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사결정 나무 이 트리들을 쭉 보시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게 우리가 이제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개별적으로 했던 부트스트래핑과 배깅을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랜덤 포레스트도 그런 방법으로 데이터 세트의 수를 늘리고 그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델을 100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 100개의 최종 결과가, 취합한 결과가 여기 퍼포먼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최종 정확도는 97.8%. 아마 이 아이리스 데이터 특성상 이 이상은 아마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앙상블 모델을 돌렸을 때 예측 정확도가 약 9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돌렸던 그 모델 하나씩 돌렸을 때의 정확도가 아마 90%, 91% 정도라고 하면 앙상블을 돌렸을 때 가장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정확도가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약 9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앙상블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앙상블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보팅,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투표를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과를 예측을 한다 라는 이제 보팅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를, 데이터를 복원 추출을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그 여러 개의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한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러나 데이터 세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 수 있고 그 모델로 하여금 투표를 해서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게, 그게 이제 부트스트랩과 배깅이란 개념이고요. 아예 그거를 모델을, 아니 그 알고리즘을 디시전 트리로 사용을 해서 아예 그 부트스트랩과 배깅에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한다. 그걸 하나로 뭉쳐서 한 가지 개념으로 만드는 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학습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학습의 예측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앙상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 이제 빠진 게,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레이블, 종속 변수가 수치인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실습을 통해서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명목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리스 붓꽃의 데이터의 품종을 예측한다든지, 그다음에 신용 불량자인지 아닌지, yes, no를 예측한다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했는데,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가 숫자인 것은 이제 회귀 분석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회귀 분석에 대해서는 작년 교육 때까지는 래피드 마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미니탭을 사용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 대해서만 따로 미니탭을 설치를 하고 미니탭을 통해서 회귀 분석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래피드 마이너의 그 오퍼레이터 중에 회귀 분석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긴 있는데, 리그레션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사용하기 불편하고 예측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니탭을 설치를 하고 미니탭을 통해서 회귀 분석을 했었고, 사실 회귀 분석만큼은 미니탭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래피드 마이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오히려 더 쉽게, 물론 이제 미니탭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일단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래피드 마이너는 회귀 분석만큼은 다른 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미니탭을 또 설치를 해서 동영상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미니탭은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를 했을 때 트라이얼 기간 30일 동안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유료 라이센스를 또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회귀 분석은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념은 단지 범주형을 예측하느냐, 그게 숫자로 이제 바뀌는 거, 그 차이일 뿐, 우리가
일반적인 지도학습의 그 프로세스, 그 개념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을 하시는 중에 내가 하는 데이터가 그 수치를 예측해야 되는 경우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래피드 마이너를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꼭 현업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를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